자, 7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보노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네요. 저분이 일본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엔화로 돈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제 돈을 해주신 보노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방 소멸 문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경북 군위가 위험도 1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영화를 안 봤으면 군위를 몰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안 봤으면 군위라는 도시가 위험도 1위인지 아니면 지방 소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봤으니까 아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군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곳이 꽤 많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많아요. 저도 군위란 도시를 아는데 군위가 시골 도시치고는 광역시랑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네. 군위라는 곳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보통 좀 촌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광역시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군위가 생각보다 많이 가깝습니다. 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때 제가 님한테 이 질문자분한테 이 군위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경북에서도 촌 중에 촌입니다. 촌 오브 촌.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군위라는 지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일단 요거 보여드리고, 자, 군위가 버스터미널 여기 우보면에 있거든요. 네, 우보면 클릭하면 네,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이게 껍점점 있었구나. 아예 없지는 않네.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없었어, 이거. 이것도 없었고. 이거 리틀 포레스트 덕분인가? 아파트 생겼네. LH 아파트. 와, 나도 하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분교죠, 이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그럴 겁니다. 이 군위 초등학교인가 그럴 거야, 이게. 학생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 주변에 허허벌판이야. 보통 버스 터미널이 번화가에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군위에서 가장 번화가일 겁니다. 근데 번화가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만 군위가 아니겠죠. 그럼 요 안쪽으로 가면 더 심하겠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게 대구 웃긴 게 대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지도를 당겨보면 대구 여기 있으니까 차로 한 30분 거리입니다. 30분. 네. 일반 승용차랑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게 7구 IC 타고 쭉 가면 돼요. 네, 요로 쭉 가면 거리가 한 40km 정도? 네, 그 정도면 30분 나오겠죠. 자동차로. 여기가 가보면 거의 젊은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놀 데가 딱히 없습니다. 뭐 공원도 없고 뭐 인프라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뭐 PC방도 없었고 예. 어릴 때 기억나는 게 PC방도 없고 만화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예. 그래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튼 이런 곳입니다. 예. 근데 대구 분들도 아마 군위 지역을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예. 경북이 워낙에 시가 많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방 소멸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시골에 가가지고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기농하라고 해도 워낙에 또 여기 계신 분들 문제가 뭐냐면 텃세가 심하거든요. 네. 또 자기가 여기 오래 살았다고 또 양보 안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데도 무서운 게 뭐냐면
저기 가게 점포나 뭐 사장이나 뭐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적응하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그렇다고 군위에서 먹고 살 방법이 딱히 있냐, 뭐 기업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군이라는 곳이 공장도 딱히 없어요. 저기는 농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뭐 일 끝나고 나서 딱히 갈 것도 없습니다. 군위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프라는 사실상 없고요. 아까 뭐 카페 전문 카페 몇 개 있고 마트 한두 개. 뭐 그 정도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 놀 때도 필요하고, 좀 문화적 즐길 것도 필요하고, 뭐 교통으로 좀 좋아야 되고. 차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아까 그 군위 버스터미널 보여드렸죠. 그 우보면인데 거기 보면 버스 노선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거 아는데 그 대구에서 의성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있는데 북부정류장에 이제 대구 북부정류장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배차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원이 그 대구에서 군위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배차간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구에서 의성 가는 버스를 타려면 군위를 반드시 경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성 가는 노선이나 뭐 군위 가는 노선에는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하루에 4번 운행합니다. 4번. 하루에 4번. 네. 4번밖에 운행 안 해요. 하루 꼬박 4번. 앞으로 더 줄겠죠. 나중에 가서는 이 노선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거 타봤는데 다 노인 어르신분들. 이 버스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젊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과연 젊은 사람들을 가가지고 여기 도시가 없어지니까 살아라.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 지방이 소멸될 수 있어도 일본의 아키야 현상처럼 가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시골에 땅 가졌다고 그 땅 안 쓴다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어떠냐 하면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저게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거. 그냥 국가에 준 거야 그냥. 너 가져라고 하면. 맞잖아요 본원님. 원래 실소유주가 있는데 실소유주가 저기 사기 싫으니까 포기한 거야 그냥. 어차피 팔아도 살 사람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국가 니 알아, 그러니까 니 줄 테니까 니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키하죠.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유주가 없어진 것도 있는데 소유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어차피 관리하기도 힘들고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도 없고 갈 일 없으니까 국가가 포기할 테니까 국가도 가지세요. 그렇게 된 집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나라는 내가 시골에 안 산다고 내 땅이 있어, 내 집이 있는데 안 쓴다고 그냥 국가 너 가져라고 그냥 줘버릴까요? 애칭찬이 어떨 것 같아요? 저 마을에 우리 외가댁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어. 근데 돌아가시고 저 마을에 안 살아. 집은 남았어. 국가에서 달라고 그냥 너 줄까요? 줄 사람 있을까 과연? 어떻게든 뭐 땅을 팔든 뭐 뭘 짓든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방에 서면대에서 그 집을 막 빈집이 많이 남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일본의 아키아랑 다르라고 했잖아. 이 아키아 현상을 설명을 드려야겠네. 자, 자 이게 일본 빈집이잖아요. 일본 빈집.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네.
빈집이 된 거. 이거죠. 근데 멀쩡히 소유주가 있고 내가 저기 살지 않는다고 필요 없다고 정부한테 과연 그냥 뭐 보상금도 안 받고 줘버릴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키아하고 우리나라 일본의 그러니까 한국의 빈집하고 우리나라 일본의 아키아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의 아키아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집이 있잖아요. 사람만 안 살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된 곳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람이 안 사면 거의 폐가나 흉가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이게.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집이 멀쩡해도 그냥 그 마을에서 할 게 없으면 안 사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아키아 같은 일본 집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고추가 살걸요? 돈 없으면. 돈 없고 논을 보낸 사람들은요. 그 땡큐직 하면서 뭐 고치고 하는데, 뭐 리몰딩 하는데 조금만 돈 들여가지고 하고 당장 쓰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과연 그 집의 소유주가 과연 그냥 그렇게 하게 놔둘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마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실 지방 소멸보다 더 걱정되는 게 바로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수도권 초집중화. 아니 본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도 심하다는 소리 듣지만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약간 우리나라는 좀 외국에서 보면 약간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본원이? 또라이 같지 않나요? 가뜩이나 땅덩이를 접은데 좁은데 저기 뭐 한 2,500만 넘게 살고 있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저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님이 뭐 지금 한국 땅을 벗어나서 일본에 살고 있지만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멀리서 보니까. 타국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되는 것도 문제인데 특정 지역의 인구 밀도가 너무 밀집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심하겠죠, 이게.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권 간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 못 사는 사람 엄청 못 살아요. 수도권도 못 사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어, 이게. 어? 엄청 많아요, 수도권. 그러니까, 뭐 수도권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수도권 살아가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엄청 많잖아요. 지금 내 집도 없는 사람들 뭐 엄청 많고요. 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지방에 소멸되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분들이야 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 5년 10년 살아도 그냥 집은커녕 모아놓은 돈도 없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서울 살고 있다고 막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일자리가 많을 수 있겠지만 질 좋은 일자리 가진 사람은 또 소수예요, 이게. 수도권 일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삼성, SK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을 닦아놓으면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닌데 살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좀 되고 뭐 뒷받침이 되고 내가 돈 관리 좀 잘할 수 있다. 서울 살아도 돼.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막상 자기들이 뭐 일자리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거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뭐 시궁창에 사는데 널렸어. 완전 쭉 뒤져본 닭장과 비슷한 그런 집. 서울 같은 데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서울 집 같지도 않은 집 막 소개하면서 월세 40만 원 받아먹고 뭐 그런 집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게 말이 집이지. 그게 감옥이지 어떻게 집입니까 그게. 불법 건축물도 엄청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세를 넣는다는 것은 이런 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넣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런 창고 같은데 원래 주거가 아닌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난 7천원 갇혔잖아. 솔직히 집이 아니잖아 거기는. 근데 왜 했겠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워낙에 돈 급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되는 사람 여기 온다는 거죠. 예. 많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집주인들이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집을 짓는 이유도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들 중에. 당장 10만원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벌이 상황에서 월세 감당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기에 올 거라는 거죠. 자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니까. 그러면 얼마나 주거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이 안 좋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안타까워. 내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서울에서 막 왜 젊은 사람들이 4평, 5평짜리를 그걸 막 그 공간 좁은 데를 막 쥐어 짜내가지고 나름 뭐 공간 확보한다고 하는 게 한숨 나와, 사실. 적어도 사람이 뭔가, 본원이 그렇잖아. 사람이 뭔가 좀 공간 갖추고 집에서 뭔가 갖추고 살려면 한 10평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4평, 5평 아무리 쪼개고 뭐, 공간 활용한다고 막 이렇게 해도 좁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생활 환경에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올라가거나 좀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어떤 그런 인프라의 타성이 됐다 보니까 서울의 인프라는 다 쓰고 싶고 월급은 뻔하고 나가는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유지하다 보니까 모이는 돈이 없고 모인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서울의 그 신림동 봉천동이 그런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이. 거기가 이제 지방 사람들이 서울 가면 정착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 주거환경이 정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방보다 훨씬 더 안 좋은데 거기다 살겠다고 도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솔직히 아무리 잘 꾸며봐야 집이 좁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일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 집이 아무리 뭐 인테리어 잘하고 뭐 가구 배치 잘해봤자 그거 정신승리 아닌가? 안 그래요? 그 4평 5평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느낀 건데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건데 주거환경 이 주관 그 집안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행복도 만족도와 살아가는데 굉장히 차이 큽니다. 제가 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좁은 집에 살았던 게 한이 맺혔던 사람이야. 좁은 집에 살면 맨날 우울해요. 좁고 햇빛 안 들어오고 방음 안 되고 사생활 침해 심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 집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좋은 생각만 하니까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소망이 적어도 남한테 눈치 안 보는 집에 살고 싶다고 아파트고 빌다고 간에 그런 게 열망이 컸어요. 근데 서울은 그런 집이 너무 많잖아. 방음 전혀 안 되고 맨날 주차 민원 문제 시달리고 그리고 일조권 같은 것도 엄청 심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 그런 거 따지는 게 너무 어이없어. 막 돈 이제 월세 아껴가면서 막 창 없고 비좁고 냄새 나고 곰팡이 나고 그런데도 서울이라고 좋다고 막 사는 건 나는 어이가 없어.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본원님. 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수도권 소집중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 가려져서 그렇지. 가려져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집값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청년 고독사예요. 네, 고독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빠지면 일어서기 힘들 겁니다. 특히, 청년 고독사는 대부분 서울에 본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다들 뭔가 자금이 없이 왔어요. 맨몸으로 왔다거나 그냥 보증금만 어떻게 지원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고 문제는 혹시라도 일하다 다치기라도 한다거나 뭐 큰 돈이 나가는 일이 발생하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듭니다.
혹시나 다치기까지 해버리면 누군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울이라는 데게 좁은 데 살면 굉장히 게을러져요. 네. 반지하나 고시원 같은 데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누워있죠. 왜냐하면 뭐 반지하 같은 습기 차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밤인 것 같아. 창문 없으면. 맞죠? 고시원 또 햇살이 안 들고 가다 보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뭔가 내가 시공간과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계속 누워있죠. 네, 계속 누워있죠. 왜냐하면 이 고시원 공간이 내가 두 다리 쭉 펴고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죠. 서울 같은 특히. 네, 안 나오잖아. 그 좁아 터진데 화장실하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라도 방세 아끼겠다, 살겠다는 데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살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자칫해가지고 뭐 다치기라도 한다거나 큰 돈이 발생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혹시라도 꼬꾸라지면 정말 일어서기 힘듭니다. 서울 같은 데는. 잔인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꾸 매스컴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현혹돼가지고 서울 땅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젊은 친구들이 보면 뭔가 눈속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가 느껴봤을 때. 네. 특히 유튜브나 아니면 그 TV 같은 데 보면 서울에 잘 살고 막 삐까뻔쩍 63빌딩이 나왔던 그런 고층 빌딩만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 그런데 일하거나 사는 사람은 서울 인구의 한 5%도 안 되잖아. 1%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방 사람이면 당연히 뻑이 갈 수밖에 없죠. 지방이 없는 게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못 사는 거죠, 막상 오면. 그런데 근처도 못 가지. 내가 가진 돈과 능력 가지고는. 그래서 난 이게 문제입니다. 수도권이 초집중화. 여기에서 나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뭔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화, 이 집중화됐는데 수도권이 이 사람들 다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못한 인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과제. 이게 난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훨씬 더. 그래서 수도권에 적응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팍팍할 겁니다. 잔인하게 팍팍할 거예요. 막상 그런 것들은 뉴스나 어떤 그런 기사로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젊은 친구들은 수도권이 좋다 생각하고 다 가는 거죠.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어둠이 생각보다 크잖아, 이게. 그 친구들은 빛만 보다, 서울의 어떤 빛나는 건 보다가, 자욱과 어둠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르게 생각하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방 소멸보다 집중화가 더 심각하다, 더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